대구 도시철도 4호선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문경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희귀한 지질학적 특성과 생물 서식처로 문경 돌리네 습지만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역 단위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경북 글로벌 학당이 경북 도립대학교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교육합니다. 경상북도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30곳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3호선 수성 구민운동장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을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운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노선과 기대 효과,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4호선의 총 사업비는 7,756억 원이 투입되며 지상으로 다니는 형태로 건설됩니다. 수성 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해 범어역과 동대구역을 거쳐 경북대와 엑스코, 금호 워터폴리스를 지나 이시아폴리스까지 정거장 12곳을 운행합니다.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대구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역이 3개가 추가되면서 도시철도 간 환승이 편리해지고 이동 시간도 단축되겠습니다. 버스 노선도 좀 개편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 계획이 승인된 만큼 큰 틀에서 결정은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은 AGT 철제 차륜으로 승차감은 도시철도 1호선과 비슷합니다. 시스템상 무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무인 운행 여부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올해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최근 문경 돌리네 습지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보전 가치를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5번째고 경북에선 최초인데요. 특히 물이 잘 고이지 않는 석회암지대에 습지가 형성된 희귀한 특성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문경 돌리네 습지만의 귀중한 가치를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경시 삼북면 굴봉산 봉우리에 둘러싸인 해발 290m 지점의 분지. 산 정상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6개의 지점에서 물이 솟아올라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물 웅덩이를 곳곳에 만들어냅니다. 물이 고인 곳은 석회암이 깔때기 모양으로 녹아 만들어진 돌리네 지형입니다. 대부분 이런 돌리네 지형은 아래쪽으로 계속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곳은 바닥 부분에 점토질의 토양이 쌓이면서 물이 고이는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돌리네 습지는 국내에서 문경이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6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돌리네는 집중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물이 고였다가 지하 동굴로 싹 빠지는데 문경 돌리네 습지는 아무리 가물어도 1년 내내 지금 현재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분지 경사면 곳곳에서는 석회암이 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바닥 부분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돌리네 지형 역시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문경 돌리네 습지는 원앙과 수달 같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과 낙지다리 등의 희귀 식물을 포함한 9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고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고 세계 습지의 날인 지난 2일에는 람사르 협약사무국이 지정하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희귀한 지질학적 특성과
생물 서식초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문경시에서는 앞으로도 문경 돌리네 습지의 지정 지질학적 가치를 더 알리기 위하여 세계 람사르 습지 도시와 국가지질공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돌리네 습지의 체류형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여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광역 단위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경북 글로벌 학당이 경북 도립대학교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14일 지역기관 단체장과 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학당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해외 27개국 유학생과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토픽과 외국인 정책, 생활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교육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교육 과정을 다변화하고 수료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혜택, 일자리 매칭과 사회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경북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화시군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30곳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합니다. 도내 의료원 4곳과 적십자병원 2곳, 보건소 등 보건기관 538곳은 평일 2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를 추진합니다. 안동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문경시와 대한유도회가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일 문경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3월쯤 문경시장과 대한유도회장을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시아 유도연맹에서 주최하는 해당 대회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간 문경 실내체육관과 문경 배드민턴장 등에서 펼쳐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7,087명에서 올해 8,000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3.7% 인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1,5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직업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경북형 마이스터고 지정, 10차 산업 미래 직업교육과정 운영, 미래 직업교육관 설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합니다. 2024학년도 경북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7개교, 특성화고 48개교로 총 55개교이며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돼 내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경북도 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타 시도에서 1,326명이 지원했고 해외에서도 우수 유학생 48명이 입학했습니다. 영주시의회와 봉화군의회가 각각 14일 임시회를 열고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봉화군의회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비롯해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재개정안 8건 처리 등 새해 군정의 기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꾸준히 성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예문화관광축제는 10년 이상 된 우수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영주시는 축제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축제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 우선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봉화군이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 308동과 비주택 25동, 지분 개량 사업 15동 등 총 348동으로 사업비 13억 1,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거주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건물 노후 정도와 취약계층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